그럼 44화를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서도 사우님은 뭔가 사람들이랑 좀 잘 어울리고 친근하게 지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항상 하는 것 같아. 그런 걸 보면 또 남을 되게 배려하고 소외되지 않게 사람들을 끌어온다는 그런 장점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옥수님이 사우님을 오해할 때 본인 표현으로는 공리주의적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그리고 전체가 다 즐거울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그게 실은 사우님이 책임을 버리고 자유를 택했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떤 책임을 버리지 못하고 그 책임이 결국 자유 속에서 어떤 책임을 다하는 걸로 그렇게 파생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극단적인 예시로 따지면 굉장히 엄하고 강압적인 부모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 그렇게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배우자였다거나, 아니면 내가 집을 나와서 일을 하는데 군인을 해가지고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으로 제 발로 들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결국 내가 어떤 자유를 찾지만 그 자유 안에 내가 기존에 했던 익숙함 속으로 간다고 해야 될까? 선택한 분이 옥수님인가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재밌자라는 의미죠. 왜냐면 다 옥수인데 뭐. 여기서 이호님은 재밌어하고,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별로 반응이 크게 있지 않아.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모술기수의 12상철님 기억나죠? 이분이 주변에 어떤 것이 이렇게 일어나거나 했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거든.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모님이 그 모쏠 상철의 다크 버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런 맥락이 좀 있어. 12상철은 성품 자체가 좀 온화하고 규칙을 지키려는 사람이고, 지금 이 사모님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할까? 조금 더 마이웨이가 있다고 해야 될까? 뭐 굳이 따지면 또 둘 다 어벤져스라고 한 큰 맥락에서 보면은 12상철님은 약간 캡틴 아메리카 같은 사람이라면 사모님은 조금 더 아이언맨 같다고 해야 될까? 그런 면으로 보면 더 사모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남이 나한테 뭔가 뭐 피해를 주는 것 같아도 딱히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남한테 굳이 피해주지 않는 일이라면 뭐 남이 나를 불편하게 봐도 신경 쓰지 않는,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모님은 사오님의 드립에 그냥 끄덕으로 반응해. 이호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또 해병대 출신이고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집단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그런 경험은 있겠지만, 여기서 어쨌건 호응을 가장 많이 해준 건 그래도 이호님이야. 사호님이 그런 옥수님인가요? 라는 거예요. 이호님은 혼자 이렇게 지그시 웃고 있고, 사모님은 뭐 내가 듣기에 별로 재미없으면 안 웃어. 그러는데 그게 이제 사모님이 보기에는 좀 소외되나? 사모님이 또 저렇게 소외되나? 라는 말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면서 끄덕임을 또 요구를 하죠. 이게 내 말이 안 웃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재미없나? 조금 더 우리 대화에 끌어들여야지 라고 하는, 말 그대로 사모님식의 공리주의적 시도야. 한 번 더 질문도 하고 전 회차에서도 산책도 하자 이렇게 하지만 사모님은 그런 거를 딱히 배려를 하고 느끼지 않아.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남자들의 취향은 한결같다고 이런님도 그냥 미소를 짓고 있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나가서 첫 번째 선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또 겹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사모님은 저런 거를 좀 귀찮아합니다. 사람마다 타인의 생각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냥 이해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 구옥수님은 내가 1호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죠. 1호님 기준으로 봤을 땐 구옥수님은 나보다 부족하죠. 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1호님이 바라는 저는 많은 걸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사모님도 있고. 근데 사모님이 가장 편애하는 배려는 그냥 신경 써주지 않는 거야. 그냥 내비두는 게 사모님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배려죠. 그래서 되게 특이한 그런 1호님의 정신세계를 한번 알고 싶다. 그 대화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구옥수님은 지금 1호님의 어떤 재밌음 혹은 그 사람이 지금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 그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이 사람의 매력이라고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벗겨내고 싶다. 약간 경쟁의식도 있었지 초반에는. 짝 출연자로서 텃세를 부린다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짝 출연자들은 뭐 먼저 와서 어떤 텃세를 부린다 그런 느낌으로 있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의외성이나 이런 거. 근데 7호님은 1호님의 조금 다른 면을 봤어. 이게 굉장히 센 면을 봤는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조용하다. 근데 이게 어떤 이 조용하다라는 게 단지 그냥 말수가 없다가 아니라 수줍어하는 면을 봤단 말이야. 저 수줍어하는 면이 11옥수님하고 7옥수님이 조금 좋아하는 포인트 같아. 7호님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냥 수줍어하고 자기가 긴장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7호님은 오히려 점점점 편안해지거든. 근데 7호님이 이 말이 조금 직선적으로 나가잖아요. 그건 그거, 이건 이거, 그리고 조금 말 자체가 세게 나간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들지 않으니까 이제 괜히 어떤 소개팅이나 7호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무례하다 혹은 경쟁의식을 느끼면서 어떤 저런 그런 스스로를 강하게 포장하는 그런 7호님이 가장 싫어하는 포인트일 거야. 남자를 볼 때 센 척하는 거. 그런데 1호님은 그런 남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한 발 물러서가지고 조용조용 말하고 또 수줍어하는 그 소년미가 보이니까 7호님은 그런 부분에 또 끌리는 거지. 근데 실은 11옥수님이나 7옥수님이나 선호하는 게 겹치긴 하는데 서로가 지금 만나보고 싶어하는 남자 호수는 달라졌죠. 그런 모습에 9옥수님은 1호님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재미를 느끼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1호님을 선택하는 거고 7옥수님은 이 사람이 가진 순수한 소년 같은 수줍음이 있는 그런 모습에 지금 괜찮은가? 라고 느낀 거지. 두 사람이 똑같이 1호님을 선택했지만 두 사람의 취향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예상돼요. 이 말로만 봤을 때. 그리고 1호님은 14옥수님에게 갔습니다. 7호님은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되게 차분하고 친절한 사람이구나는 걸 깨닫는데 기존에 다른 소개팅을 했던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세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지. 사람들이 7옥수님 앞에서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포장을 안 하니까 차갑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자들은 주눅이 들거나 이기려 들거나 뭐 이제 그런 걸로 표현이 나오니까 이기려 들거나 주눅이 드는 거는 어쨌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 7옥순이 입장에서는 내가 만나는 남자들은 정상적인 남자가 별로 없어. 솔직하거나 오히려 그냥 차분한 남자 아니면 어떤 그런 순수한 남자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7옥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그 순수하고 차분함만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걸로도 실은 괜찮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시다라고 하니까 뭐 갑시다 전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라고 하지만 아니야. 뒤에서 나오잖아. 진짜예요 갑시다. 하지만 눈동자가 다른 데로. 조금 더 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수줍어서 더 말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보면 확실히 14옥수님에게 호감이 있어. 외모적으로 귀엽다는 말을 이때도 했고 첫인상 선택 때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 때 계속 어떤 조건들 내세우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11옥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 하지만 이것도 키가 작아서. 물론 완벽한 사람,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을 만난다면 참 좋은데 실은 지금 1호님 마음속에 이 뒤에서 본인이 이실직고를 하는데 결혼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모든 거에 본인이 꿈꿔오던 사람을 탁 만나면 나는 결혼을 해야 돼. 그러면 지금 1호님은 한편으로는 내가 완벽하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하고 연결돼 있어. 이게 본인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결혼이 두렵기 때문에 결혼에 적합한 사람을 만나는 게 당연히 두렵겠지? 그러면 내가 마음에 끌리는 사람, 여기서 지금 누군가에 끌려서 누군가와 이렇게 서로 선택이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100% 마음에 들지 않는 쪽으로 스스로 생각을 자꾸 해내. 옥수님 키가 작아서 이렇게 하지만 키가 작으면 다른 사람을 좀 선택해 볼 수도 있어. 근데 선택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외모도 괜찮고 서울 살고 다 괜찮은데 키가 하나 걸린다. 내가 예를 들어서 당장 뭐 자격증을 따야 돼. 자격증을 따기로 했어. 그런데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직 지금 시험 보면 좀 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이 자격증이 갑자기 내가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딱 책을 사러 서점에 갔는데 그 자격증 공부가 나한테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라고 하면서 다른 책 사. 사보타지야 결국 그게. 내 마음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 모르게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어. 그게 한편으로는 어떤 이런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 근데 자기 마음 안에서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 어떤 의지가 생겨요. 자기의 의지력을 다룰 수 있게 돼.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력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이거든. 우리 마음속에. 내가 결혼에 대해서 의지가 있지만 결혼이 두려운 마음, 결혼하고 싶어 하면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결혼을 막상 하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커지는 거야. 여기서도 결혼? 키 좀 작으면 어때? 밖에 안 나가잖아. 그래 두려운 마음에서 자꾸 피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1호님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에 가까워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상대가 4명의 여성밖에 없다 보니까 원래 까다로운 1호님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선택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외적인 외모와 그리고 좋은 이런 조건들을 갖췄는데도 여전히 뭔가를 선택하지 못한 이거에는 그 두려움이 존재할 거야. 1호님은 기본적으로 변화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사람 같긴 해요. 부모에게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굉장히 도전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 자기 자신이 꾸준히 해오던 것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그런 관성에 의존하는 삶. 사람은 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1호님은 그 변화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남들보다 더더욱 두렵겠지.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맞춰가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려움이야. 그냥 나는 그 자리에 있고 우리 부모 대신 어떤 가족이 될 만한 다른 존재가 딱 들어와서 다시 이제 내 삶은 부모랑 살던 삶처럼 쭉 이어지는 게 1호님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한 이야기지. 그리고 내가 부모 역할이 되고 딱 내가 나 대신 또 다른 나의 자녀가 생기면서 그 가족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는 뭔가 최대한 그런 모습을 생각할 텐데 그게 안 되지. 그게 되나. 오히려 그냥 자기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사회는 가혹하잖아요. 그냥 행복한 가정에서 이 가혹한 사회의 이 갭을 뭔가 넘어서지 못하는 오히려 그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부모에게 너무 의존적인 이성은 걸러야 될까요? 아니면 뭐 그걸로 꼭 걸러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만나는 거지. 결혼이 두려워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다. 그러면 결혼을 하겠죠? 아니면 내가 이 이성을 놓치는 게 너무 두렵다. 그러면 결혼을 하겠지? 근데 그만큼의 어떤 두려움이 없었겠지. 남자 사모님은 같이 누워있자고 하재. 그러면서 이제, 별명이 뭐였다고요? 하면서 와룡 선생이었지만 별명은 없었다.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호님은 칠옥수님을 선택해요. 난 솔직히 이 선택 자체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충분히 뭐 그래 칠옥수님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왜냐면 그 뒤에서 둘 사람의 대화나 이런 게 톤이 잘 맞더라고요. 서로가 매력적으로 느끼는지는 모르겠어. 어떤 대화의 톤 자체는 잘 맞더라고요. 애초에 이성 욕구가 없어 보이는 게 문제야. 당장 남자도 그 칠옥수님이 나에게 매력을 못 느끼는구나 느껴서 어떤 접근을 더 안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안 해서 이제 궁금하다. 칠옥수님이 콘텐츠 만드는 그런 회사를 옮겼나요? 전에는 약간 재무팀에서 일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조용하고 모태솔로 이런 게 궁금하다. 근데 지금 칠옥수님은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것 같아. 이게 칠옥수님의 그냥 원래 표현일 수도 있고 그 기대했던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사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어.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구옥수님에게 스님은 이 와중에도 전무님 드리블. 영광입니다 전무님. 근데 사모님은 이거를 가지고 불쾌해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또 그게 사모님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재밌어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사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영광이다. 그냥 어떤 그 전무 드립은 그냥 흘렸죠. 흘렸어. 그래서 미녀랑 밥 마실도 가고 나는 드립이라고 치고 하는데 상대한테는 당신은 전무처럼 보이는 사람. 전무는 어쨌건 그 일반 회사원에서 거의 끝판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현역 중에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어쨌건 잘 나온 것 같네요. 그 말을 전무는 흘리고 영광만 받아가지고 상대에게 저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도 사모님이 좋은 것만 딱 받아서 얘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두 사람이 그냥 그렇구나 농담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지. 근데 사모님은 구옥수님의 그 부분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구옥수님을 내가 구기 때도 그 말을 했는데 구옥수님은 분명히 자기 시장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스타일을 조금 보편적인 어떤 매력으로 좀 감싸서 모집단을 늘리는 케이스가 있고 본인의 그런 어떻게 보면 예리한 부분을 좁은 모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만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인생의 선택지가 있다. 그랬었는데 구옥수님은 내가 굳이 모집단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사계까지 온 거죠. 그래서 외모, 성격, 뭐 일하는 거 다 마음에 들어서 근데 구옥수님은 좀 기대했던 사람은 아니죠. 지금 1, 4호 그렇게 두 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조금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사모님의 어떤 여유로운 그런 부분에 이제 뒤에서 우리는 좀 좋게 흘러가는 걸 보는데 이제 앞에 7자 들어가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약간 구옥수님의 어떤 그런 에너지틱한 부분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조금 아무래도 연하랑 아무래도 많이 어울리겠죠.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친근한 나쁘게 말하면 철없는 그런 관리자일 거 아니야. 물론 좀 무서운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구옥수님의 시선은 실은 구옥수님보다 한두 살만 많아도 이제 한참 어른 같고 한참 선배 같고 오히려 구옥수님이 보는 자신은 나와 어울리는 동생들에 맞춰져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또 너무 동생들에게 맞춰져 있다 보면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그 중에는 나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딱 맞는 사람이 언젠가는 있었겠지만 그들 중에는
또 사소한 거가 틀어졌을 때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위험성을 좀 감수하긴 해야지. 그래서 결혼 적령기에 3.5세 정도 차이라면 나이가 들면 그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감안해야 돼. 이런 부분에서 좀 내려놓고 만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근데 물론 뭐 그 사모님이 젊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앞에 7자 붙으면 바로 바이바이였는데 그래도 이 낯설 사귀를 통해서 이 나이대의 사람의 또 어떤 새로운 매력이 있구나라고 그거 부분을 좀 열고 볼 수도 있을 테니까 좋은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좀 당황했다. 그래도 선택해준 것만으로도 감사. 그래서 어디 갈지는 아직 모르고 제작진이 얘기해주지 않을까요? 라는 말에 아니 내 맘대로 가면 되지. 이게 약간 사모 스타일이죠. 뭐 남이 하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그래서 아까부터 장도 그냥 보러 가자고 하고 근데 사모님 아니 장을 봐야 되니까 본 거고 밥을 먹어야 하니까 먹는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뭔가 납득을 하면 일을 열심히 하고 납득을 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근데 납득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굳이 불필요한 일을 굳이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 사람들을 모르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돼? 그냥 누워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와룡 선생이 됐겠지. 어떤 성격의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게 되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한 살 차이가 엄청 커. 초등학교 때는 1년 차이면은 진짜 쳐다도 못 보고 고등학교 때는 진짜 무섭고 그렇지. 근데 사회 나와서 이제 뭐 한두 살 차이야 뭐 이제 같이 동기처럼 가는 거고. 그래서 다 한 명씩 가니까 이제 11옥수님은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관리를 했냐, 어떻게 살아왔냐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어쨌건 다 맞춘 건가라고 지금 11옥수님은 기대했고 여기서도 다 맞추고 결정하고 왔냐, 공평하게 한 명씩 가자 뭐 이렇게 했냐. 왜냐면 3명 중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지금 확률적으로 되게 희박한 확률이거든, 여기까지도. 그쵸. 그래서 공평하게 가자 이제 그렇게 몰라요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물론 뭐 구옥수님은 뭐 특별한 존재니까. 그런데 이제 구옥수님과 같은 나이에 뭔가 남자 배우자를 찾는다고 하면 실은 사모님 정도의 나이까지도 봐야 되는 게 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이렇게 큰 차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 살 많은 것보다 차라리 7살 정도 많아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니까 옛날 나이로 내년에 만인 나이라면 7살 정도 많은 나이로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건강한 사람을 찾는 게 훨씬 나은 거지. 오히려 성실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한 살 많은 사람보다. 그래서 뭐 남자 사원님 여기로 올 것 같은데 라고 걱정을 하지만 그 다대일 다이트 좀 트라우마가 있죠. 그리고 11옥수님은 기대하는데 이 결과를 아는 우리로서는 난 사원님을 얘기를 해보고 싶고 마침 또 사원님이 나오는 자리니까. 그리고 아까 고기도 맛있었고 하지만 사원님을 바라기에는 또 14옥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준비도 많이 해왔고, 그때 이제 사원님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네? 라는 게 이 말이 결국 그 말이었죠. 공평하게 한 명씩 있는데 내가 그거를 깨는 게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14옥수님이라고 말을 뻔히 해놓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거는 또 그거는 솔로 나라의 규칙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 말도 11옥수님에 대한 미안함의 말이었어. 왜 마지막 선택을 나해서. 이게 보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사원님이 가진 어떤 인싸 기질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비어있고 여기서 앉을 줄 알았지만 한숨을 쉬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14옥수님에게 밥맛을 가자고. 저 말은 어쨌건 11옥수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왜 아까는 갑시다 가요밖에 안 했어. 그냥 가자밖에 안 했어. 그렇게 이제 되게 차분한 느낌, 대화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 느낌. 근데 이제 아까 자기소개 때는 11옥수님부터 알아보겠다고 실컷 말을 해놓고, 근데 사원님도 내 마음이 계속 바뀌고 있다. 그리고 아까 술자리에서 14옥수님이 또 사원님 또 마침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마침 또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러면서 사원님이 14옥수님 차분하니 사람이 좋은 면이 있네 라고 발견을 했겠지. 그 술자리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았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호감이 가는. 근데 뭐 지금으로서는 아직 잘 모르기도 하고 4명 다 매력 있다 보니까 아직 첫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14옥수님은 첫 시작이 좋아도 안도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게 11옥수님은 혼자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굉장히 미안한 상황이지.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부끄러워하지만, 이번에 얌전하게 있으면 영표 아닐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마지막에 사원님이 딱 다른 데로 가버리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되는 걸 봐도, 뭐 중간중간 엉뚱한 모습들이 나오지만,
없던 차분함과 같이 나오니까 훨씬 매력으로 느껴져. 그리고 이게 선택을 못 받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첫날이니까 이게 11옥수님이 인기가 없다, 뭐랄까 선택을 못 받는 존재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거지. 우리가 전에 분석했던 그 내용과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 수학 선생님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예측이 된다는 거야. 아, 쟤는 80점. 그러니까 제가 80점짜리는 아니어도 내가 보는 관점은 어쨌건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 점수가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게 예측이 되는데 이 이성의 마음은 예측이 안 되니까 연애라는 게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까지 된단 말이야. 근데 원래 사람 마음을 알아가고 그런 거는 다 불확실해. 우리가 이제 실은 그 11기 때 옥수님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분석을 했던 거기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11옥수님은 불확실한 거를 좀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그 대학까지 나오고 다시 어머니 곁으로 와가지고 수학 강사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스스로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리고 결국 어떤 정답을 추구하는 삶을 가르쳤던 그런 결국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와서 그 삶을 유지하고자 한다라는 식으로 제가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실은 불확실성의 연속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학 강사라는 걸 택하면서 결국 그 학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수능을 보던 그 시절의 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제 심리학을 진짜로 거기서 깊이 들어가고 심리학,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도 이렇게 논문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은근히 와요.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랩실이었으니까, 자료 쪽을 다룰 수 있는 랩실이었으니까 그 중에서 많이 오는 과들이 심리학과야. 심리학과에서 결국 심리학으로 내가 무언가 논문을 쓰고 하려면 통계를 다뤄야 되거든. 그리고 요청이 좀 많이 오는 과가 예체능 쪽, 요리 통해서 뭐 도와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지만 심리학과를 다니는 분들 중에 통계 공부를 상대적으로 덜 하다 보니까 통계 쪽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지. 근데 논문은 어쨌든 그런 통계를 해야 되니까 학부 때 잘 안 하던, 잘 다루지 않았던 거를 이제 석사든 박사든 논문을 쓰려면 거기서 조금 고도화된 통계 툴을 써야 되는데 그거들이 이제 좀 힘들어 하시지. 그렇게 따지면 수학과 심리학이 대척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결국 심리학에는 수학이 필요한 거지. 수학적 사고가 필요한 거지. 그 와중에 이제 하품하는 1호님. 1호님이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후다닥. 구옥수님이 굉장히 장단점이 강한 사람이야. 구호님이 11옥수님을 진짜 성심껏 또 위로를 해주거든. 그래서 여기서 구옥수님이 11옥수님에게 또 좀 힘을 실어줍니다. 구옥수님이 한 표라도 받아서 11옥수님 저렇게 위로해주는 거지. 공부나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11옥수님이 지금 좌절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뭐 그런 계신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11옥수님은 지금 선택받지 못하니까 내가 존재하던 디지털 세상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지금 머릿속에 자꾸 그런 회피 성향이 드러나는 거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왜냐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르는지를 알거든. 그러니까 얼만큼 해야 얼만큼 되는지까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하면 되는지는 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못 받으면 아 잠이나 자야지 아니면 뭐 술이나 마셔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11옥수님은 공부나 해야지란 말이야. 정답이 있는 세상으로 가겠다라는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11옥수님이 가진 회피 성향이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 11옥수님이나 남자 1호님이나 둘 다 회피 성향인데 뭐야? 그러니까 어떤 불안하다면 정답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정답이 없는 세상은 불안한 게 아니라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가 더 가깝겠다.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엄마가 시키는 거 하면 됐어. 강한 규범적인 사고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결국 다시 그 정답이 있는 세상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호님은 남자 1호님은 다르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 자체에서 어떤 변화가 두려운 거야. 부모와 나의 관계, 이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게 두려워. 결국 부모님의 품 안에 있고 싶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에게 반항하고자 하는 또 그 마음이 동시에 있지. 엄마에 대한 의존성이 강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실은 7옥수님도 비슷한 것 같긴 해. 내가 7기를 안 봐서 정확히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7기 옥수님하고 11옥수님이 좀 겹치는 포인트들이 좀 있어. 여기서 9옥수님이 오늘 아직 하루도 안 됐어. 응? 근데 11옥수님은 우리 이모랑 어른들은 나가지 말라고 나한테 그랬는데 그 11옥수님 생각하면 그 이모 아인가요? 그 꼬마랑도 되게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보면 11옥수님은 착한 소녀야. 근데 그 착하기 위해서 딱 스스로가 지키는 규범들을 남이 벗어냈을 때도 그거를 정확히 지적해. 그러다 보니까 저 내면에는 착한 소녀인데 남에게 그거를 지적질처럼 나오니까 괴팍함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자꾸 그렇게 의미 부여하지 마. 그냥
잔소리 듣니 나랑 놀러 왔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구호님이 11옥수님에게 굉장히 조언을 주는데, 구옥수님이 자기 사람을 실은 챙기고 아끼고 그리고 누구보다 헌신적이란 말이야. 죽어도 욕먹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을 구옥수님이 조금 뭐랄까 생각하면서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해. 사람들과 또 뭐랄까 소외당하는 사람 없게. 정도 많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정적이고 자기 사람을 챙기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감정적이다 보니까 결국 자기 사람 중에는 또 내가 인심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나의 진심이 전달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옥수님의 어떤 저 진심이 전달되고, 물론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항상 주인공이라는 의식이 있지. 남을 뭔가 이렇게 챙기는 생각은 있는데 시야가 조금 좁아.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잘 전달될 수만 있어도 훨씬 더 좋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여기서도 그치, 같은 여자끼리 지내기는 좋아요. 제가 못하는 말도 나서서 먼저 해주고 총대 매고. 근데 본인이 손해보는 성격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나서서 먼저 하고 총대 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편해. 근데 주변 사람들은 또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발 빼기도 좋아. 나도 예를 들어서 구옥수님 의견에 동조를 했는데 구옥수님이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럼 다른 사람들은 우린 몰라요. 우린 그런 의견 아니었는데 도망쳐. 그러면 국수님 혼자만 그렇게 되는 거지. 좀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서는 저런 분이 관리자로 있으면 조금 수월하긴 하죠. 위에서 봤을 때는 조금 편하긴 하지. 그렇죠. 굳이 뭐 이기려 들지 않고 옥수님이 주인공인 걸 인정해주고 이렇게 관계에서 만약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옥수님은 나서서 손해보는 일을 감수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옥수님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진짜 악한 마음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옥수님을 잘 알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나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래서 어쨌건 내일은 남자 중에 영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거다. 다들 이제 일사후에 몰릴 것 같다라고 하는데 나는 1호. 아까 1호님 별로라면서, 근데 밥 먹으면서 보니까 그 1호. 아까 이 술자리에서 그 밥 먹으면서 1호님을 좋게 본 게 지금 구옥수님만이 아니잖아요. 7옥수님도 그랬거든. 그 자리에서 1호님이 뭔가 온화하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 살피면서 이렇게 수줍게 이렇게 조용히 웃고 그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나 봐요. 상대적인 좀 평가가 있었겠지. 근데 이 뒤에도 나오지만 사모님이 그렇게 맥주 따먹고 싶을 때 그때 손이 좀 떨렸었잖아요. 짐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1호님한테 이거 좀 따줘. 그러니까 좀 조용히 이렇게 따주고. 그런 게 1호님이 그 진중하고 이렇게 자상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그 안에서 두 가지 정의가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약간 11호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사원님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모두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서 라고 여기서 이제 명확히 보여지는 게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것으로 남을 평가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찮아서 그냥 밥 먹으러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굶는 거를 내가 돈에 대해서 가치가 높으면 아, 저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지금 나랑 지금 밥을 안 먹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은 모두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거는 구옥수님 자신이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 다 짝이 정해져서 각자 앉아 있는데 나랑 사모님이 얘기를 하니까 저기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관심을 보이잖아. 근데 관심이 아니었잖아. 이 장면을 그러니까 뒤에서 사모님이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 같이 보게 할 때 내가 이 말을 했어. 아, 사원님이 한 거는 관심을 보인 게 아니라 11옥수님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11옥수님이 조용히 있으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해서 그쪽에 조용히 있어라. 11옥수님 지금 혼자인 거 안 보이냐?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바로 사원님이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시야를 조금 더 넓히 보면 사원님이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하고 아, 이걸까 저걸까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면서 아, 저 사람이 평소엔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하네? 그러면 이거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었을 때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관심 받고자 하는 거니까 저 사람은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결국은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구옥수님만의 어떤 성향은 아니야. 그게 결국은 내가 가진 필터로만 세상을 보게 되는 거지. 와르 선생.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장면인데 계속 안 깨고 잤다 하니까 바로 이제 그래서 피부가 배고 같구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지금 사원님은 이 옆에 지금 11옥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저 부분이 왜냐면 이 패자가 있을 때는 승자가 마음껏 그 승리를 막 표현하기가 좀 그렇거든, 실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격투기를 해도 내가 이렇게 이겼을 때 그 승리를 마음껏 환호하는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실은 그 패자를 일으켜 세우고 약간 민망한 마음에 조용히 이렇게 우승을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있죠.
그래도 무게감 있는 사람들은 패자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서 그 환호보다는 패자를 일으키는 것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승리했을 때 약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를 나는 항상 먼저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 환호와 그런 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 근데 그건 물론 어떤 팬 서비스 차원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사호님은 지금 패배한 약간 패배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는 11옥수님이 있으니 좀 조용히 하자라는 의미로 말을 했을 거라고 나는 느꼈어요. 이 장면에서도. 이제 내가 그 말을 했잖아. 근데 지금 구옥수님은 그렇게 시야가 넓진 않아. 그러니까 설마 11옥이 그런 느낌을 가질 거다라고도 모르고 너무 신났네 거기 이러면서 아니 그 여기 지금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근데 그 말을 왜 못해? 그거는 또 11옥수님을 두 번 죽이는 거거든. 차마 11옥수님 얘기는 못 참지만 그래도 그냥 저기 그러니까 너무 신났네 거기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호님이 그렇게 따지면 물론 사호님이 조금 말도 많고 나쁜 말로 좀 나대는 구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호님의 행동 방침은 되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책임감을 여전히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주변 사람을 챙겨야 한다 혹은 내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 뭐 자기 표현대로 희극인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 그런 책임감에 여전히 많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삶에 있어서 책임감을 내려놓으면서 그게 자유로운 삶 속에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참 사람은 그 내가 어떤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선택을 하는데 막상 다른 삶을 선택해놓고 내가 그 전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 여기에서 저분은 왜 또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11옥수님에 대한 배려라는 건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 그냥 못 본 척 해주는 게 배려 있을 수도 있겠지. 사원님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구옥수님이 너무 웃고 떠드니까 아유 그러지 맙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사원님이 그랬다. 나한테 또 관심 갖네? 아우 이런 느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구옥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사원님이 아우 거기 너무 신났네. 이게 9기 때 내가 맥모닝 서브웨이 그 말을 했던 것과 지금 사원님의 발언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거 왜냐면 그때 구옥수님은 그때 맥모닝 한 게 구광수님이랑 정숙님이 메뉴를 정하는데 옆에 지나가다가 너네 맥모닝이나 먹어라? 약간 그렇게 장난을 친 거잖아요. 그때는 관심 받고 싶어서 한 게 맞아. 그때는 누구를 배려한 거야? 아무도 배려하지 않았어. 근데 사원님은 지금 그 맥락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은 사원님하고 구옥수님은 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구옥수님은 내 어떤 이 사고 이런 흐름으로는 그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었겠죠. 내가 맥모닝 했던 것처럼 저 사람도 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은근슬쩍 이렇게 여지 주면서 여자가 들이대면 나 여지 아니었는데 안 그래. 사모님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가 들이대는 과정까지 되지를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지랖퍼지. 사오는 오지랖퍼고 실은 주변을 자꾸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거랑은 조금 달라. 관심 받고자 하는 것과 주변을 과하게 챙기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또 1대1로 대하면 다를 수 있지. 아마 1대1로 대하면 좀 다름을 느낄 거예요. 다름을 느낄 거고. 다들 개성이 강해가지고 재밌는 것 같고 그 개성이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또 배울 점이 있는 거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쨌건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옥수님 같은 분이랑 잘 지내려면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선의에 집중해야 돼. 지금 구옥수님이 지금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실은 11옥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우님에 대한 판단도 물론 시야는 좀 좁고 판단이 너무 좀 성급한 구석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에게 알려주면 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우님을 약간 좀 안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건 맞죠. 특히 이제 자기소개 너 혼자 다 준비했었고 그렇게 또 사오도 너한테 호감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근데 저기 갔잖아. 그래서 아예 말을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11옥순 입장에서는 사오가 좀 부담되지. 그러니까 뭐랄까 부담이 아니지. 뭐 배신감을 느끼지. 여기에서 사오님이 등장해서 진위를 밝혀줍니다. 이거를 만약 안 밝혔으면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시청자분들도 그냥 내 뇌피셜이라고 생각했겠죠. 나도 확신을 못 가졌을 거야. 사오님은 책임감이 기본적으로 꽤 강한 사람이어서 그냥 그럴 가능성 정도로 얘기를 했겠지만 다행히 이 뒤에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더라고. 하필 한 칸 딱 비어있는데. 아니 근데 사원님은 여기가 이제 지정석인가요? 누구여도 뭐 크게 상관은 없었다. 뭐 11옥순이든 14옥순이든 다 매력적인 사람인데 뭐 내가 11옥순님을 피한 건 아니고
근데 직전에 대화를 나눴던 그게 아마 술자리에서 바로 옆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대화를 나눴을 수는 있겠지. 그래서 옆에 계셨던 분이 여서 나는 선택을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11옥수님에게 더 미안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미안한데 옆에서 너무 크게 웃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룡 선생이니까 뭐 삼고초려 정도 해야지 데려갈 수 있는 분인데 주변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실은 옥수님 만나고 이러니까 또 기분이 좋죠. 구옥수님의 장점을 보고 있는 또 와룡 선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신났네라고 한 거야. 그렇게 11옥수님을 생각을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1호님도 좀 안쓰러워 보이더라. 이 안쓰러워 보이는 마음 때문에 이 뒤로 가면 11옥수님에 대한 선택이 좀 늘까 싶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안쓰러움 때문에 선택하기에는 이분들의 나이가 좀 많아. 뭐 여러 사람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죠. 근데 이호님도 실은 11옥수님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서로 좀 미안한 그런 분위기가 좀 흐르고요. 그래도 어쨌건 11옥수님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 1호님은 지금 2명. 2명이 누구지? 일단 14옥수님 그리고 9옥순? 혹은 11옥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키 때문에 9옥순님일까? 아니면 조금 점수가 괜찮은 또 14옥순일까? 아니 11옥순일까? 좀 봐야겠죠. 실은 여러 가지 조건을 막 내세우는데 오히려 더 1호님이 외모를 더 많이 보니까 스스로가 그런 기준을 더 내미는 것 같아. 스스로가 충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조건을 가지고 필터를 거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14옥수님 같은 외모? 그러면 14옥수님 같이 그런 귀여운 외모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9옥수님에 가까우려나? 사원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사원님이 키 기준이어놓고 왜 14옥순을 골랐냐. 나랑 겹치게. 7옥수님이나 14옥수님이나 둘 다 160이라고는 했는데 근데 14옥수님이 또 단화기까지 하니까 더더욱 그렇게 느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왜 그랬냐. 외모가 이제 다 완전 내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7옥수님하고 14옥수님의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기대돼요? 라는 질문에 14옥수님이 기대? 14옥수님도 남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고 말을 좋게 하려고 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친절한 말투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아니야. 여기서 뭐 기대요? 아니면 뭐 기대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 보면은 14옥수님이 좀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살짝 그 14옥수님의 텐션이 잘 모르는 사람이 느끼기엔 불편하게 느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선택한 한 분이 왔는데 어쨌건 뭐 아까 선택이랑 다르냐는 거에 지금 사원님 공통으로 얘기했지만 7옥수님이 지금 1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 그래서 지금 7옥수님은 좀 거만했는데 막상 첫인상은 달리 차분하고 그런 모습이 좋았다. 저런 반전 매력에 이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좀 깊이 빠지죠.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